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황교안의 쿠데타 음모 관련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황교안이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당시에 기무사가 쿠데타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얘기가 이미 2017년 확인이 됐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이 묻혀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 다시 군인권센터의 발표를 통해서 새롭게 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 내란 음모 사건, 내란 쿠데타 음모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이유, 기소하고 처벌하지 않았던 이유가 검찰이 이것을 은폐했다, 이런 의혹인 거죠. 그 검찰이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던 명분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했고 체포되지 않았다. 핵심 주동자가 검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 조사를 못했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이런 조항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이제 그 전에 황교안의 이 계엄 쿠데타 음모, 예비 음모라고 할 수 있죠. 계획을 시행하지는 못했죠, 결국.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황교안의 계엄령,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황교안의 계엄령이라고 표현하겠는데요. 친위 쿠데타 시도였습니다. 이 쿠데타의 목적은 박근혜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사수였죠. 박근혜 정권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집권 세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을 사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의 쿠데타와 다르면서 또 같은 쿠데타였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반북 친미 친일 권력 유지를 위해서 결국 쿠데타를 한 거 아닙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기의 쿠데타는 박정희가 허약한 민주당 정부를 뒤집어 엎고 결국은 한일 관계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력한 반북 반통일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쿠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19 이후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런 구호가 다들 아시죠? 조국통 열기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짓밟고 강력한 반북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진행했던 것이 박정희 쿠데타였습니다. 전두환의 쿠데타도 마찬가지죠. 18년 박정희 철권 정치가 마감이 되고 민주화로 뻗어나가려고 했던 이 역사적 흐름을 뒤집어엎고 군부 독재를 이어갔던 것이 전두환 쿠데타였죠. 결국은 평화통일, 민족 자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총칼로 압살하려던 것이 이 쿠데타의 본질이고 목적이었습니다. 황교안의 쿠데타 음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북관계가 파탄이 되고 민주주의가 압살했던 이 박근혜 정권 시기, 국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상승되어 있었고 촛불항쟁으로 표현이 됐죠. 이것을 뒤집어 엎고 반공, 반북, 친일, 친미 정권을 유지 혹은 박정희처럼 장기 집권으로 가려고 모의했던 것이 쿠데타 음모, 계엄령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황교안 계엄령 그리고 황교안 쿠데타 시도가 갖는 본질이었고 굉장히 엄중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개념 규정을 쿠데타 미수가 아니라 대국민 학살 미수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싶어요. 자, 세부 계획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죠. 진보 개혁 세력들을 기본적으로 말살하겠다, 이런 계획이 기본에 깔려 있고요. 친미 보수 언론이든 그리고 친미 보수 국회의원이든 가리지 않는 체포 구금 이런 작전이 들어 있어요. 진보든 개혁이든 사소한 반항도 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쿠데타 계획입니다. 자, 이 사건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단독 범행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한국군의 출발 자체가 미국이 만든 거 아닙니까? 한국 군대를 박정희, 백선엽과 같은 친일 장교들을 데리고 만들었던, 그리고 육성해왔던 미국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 범행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48년 4.3 학살도, 4.3 항쟁에 대한 학살도 미국이 승인과 지시를 한 거죠. 50년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도 최후의 배후에는 미국이 승인한 것이고요.
80년 광주학살에 특수부대가 투입된 것도 전두환이 미국의 승인을 얻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87 6월항쟁 당시에 전두환이 군부를 동원하려고 했지만 결국 미국의 물기국이 승인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군부가 동원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밝혀진 기무사 그리고 이 황교안의 쿠데타 음모도 결국은 미국이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은 것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재 미국에 조현천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2018년이죠. 2018년 7월 달에 MBC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현천이가 계엄령 문건 검토는 자기가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 거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조만간에 귀국해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조현천, 김관진, 황교안 이 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결국 미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내에 도피하고 있는 한국의 군 장성을 찾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불허했을 것이다. 미국이.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쿠데타 세력을 박멸해야 됩니다. 김무사가 신분 세탁을 했죠. 군사안보지원사령원 이런 이름으로 2018년 9월 달에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27년 만에 기무사가 역사의 대안길로 갔다고 하는데 실제 신분 세탁을 해준 거 아닙니까? 기무사가 쿠데타를 직접 기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워놨지만 결국 실행이 안 됐고 이후에 기무사가 해체가 되고 새로운 안보사령원이 들어섰지만 이 쿠데타에 가담한 세력들이 철저하게 조사받고 철저하게 처벌받았습니까? 자, 쿠데타 세력들을 그리고 쿠데타 음모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박정희, 전두환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죠. 요즘에 주말마다 광화문 가보면 아시겠죠. 박정희, 이승만, 이 사진을 걸어놓고 추앙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세력들이, 쿠데타 세력들이 처벌받지 않고 여전히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성조기 부대들이 이 활개를 친다는 겁니다. 자, 전두환한테 여전히 정치인들이 절하러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 태극기 부대가 이들을 숭배하는 이유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존재, 공포의 대상 아닙니까? 처벌받지 않고 박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면서 또 그들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 여전히 건재한 존재, 강력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살았던 이 태극기 성조기 부대들이 그들을 추앙하는 모습으로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적폐들의 총공세, 이 공세가 결국 따져보면 실패한 쿠데타 그리고 성공한 쿠데타, 이 세력들이 철저하게 이 사회에서 뿌리째 처벌되고 박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사실상 지금 내전에 돌입했죠. 대한민국 총칼만 없었지 실질적인 정치적 내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해야 된다.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 구속처벌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윤석열도 파면을 시키고선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구속까지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루자들을 모조리 적발 처벌해야 됩니다. 기무사에서 이 사건을 작성하고 실제 실무 집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다는 것들이 확인됐죠. 거기에 과담한 모든 세력들을 다 처벌해야 되고요. 저는 경찰, 검찰, 언론,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사건을 알고 있고 대비하고 준비에 가담한 세력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들까지 모조리 일망타진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쿠데타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황교안을 중심으로 한 가담자를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황교안을 소환하고 조사한다? 그러면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할 겁니다. 거기에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자,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각성을 높여야 됩니다. 설마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했던 쿠데타가 바로 몇 년 전에 광화문 광장에 탱크를 몰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경각성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진보 개혁 세력들이 정말 단결해야 됩니다. 이 쿠데타 세력들은 진보든 개혁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집권,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방해되는 사소한 세력들까지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보와 개혁이 서로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민주주의 파괴 책동에 맞서서 쿠데타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작은 차이는 접어두고 내일을 위해서 단결해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진보개혁 세력의 단결을 통해서 이런 쿠데타 세력들을 철저하게 박멸하는 싸움을 벌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